아저씨, 그냥 많이 추워 보이셔서요. 이 패딩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오래됐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아저씨,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이 옷이라도 덮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도시는 연말의 불빛으로 들떠 있었으나 공원 안쪽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발자국은 금세 지워졌습니다. 벤치 하나가 어둠 속에 떠 있었고 그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호흡이었습니다. 공기의 차가움이 폐로 곧장 파고드는 밤이었습니다. 소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나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종종 그런 밤들이 있었고 소녀는 이미 많은 것을 지나쳐야 했던 사람처럼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눈밭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보는 순간 계산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손을 잡았을 때 전해진 냉기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신호처럼 분명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관리실은 문을 닫았고 공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했지만 눈 때문에 도착이 지연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소녀의 시선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패딩으로 향했습니다. 솜은 오래전에 숨을 잃었고 지퍼에는 여러 번 꿰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옷은 겨울을 버티게 해준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패딩을 벗는 순간 바람이 옷 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가 칼처럼 느껴졌고 손끝의 감각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망설임을 길게 두지 않았습니다. 패딩을 남자의 몸 위에 덮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어깨와 가슴을 감쌌습니다.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갔고 자신의 숨이 남자의 호흡에 맞닿도록 몸을 낮췄습니다. 눈발은 거세졌고 시간은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남자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존재를 알렸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끊기지 않는 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팔은 점점 굳어갔고 다리는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남자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세한 호흡의 변화 하나가 이 밤의 전부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을 때 소녀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고 남자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패딩은 그대로 남자의 몸을 감싼 채 함께 옮겨졌습니다. 소녀는 그 사실을 즉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 공원에는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소녀는 양팔로 몸을 감싸 쥐었습니다. 옷 한 겹 없는 밤 공기가 이제야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패딩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들이 떠올랐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눈은 발자국을 덮고 있었고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밤 이후로 자신의 겨울이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눈밭 위에 남은 흔적은 사라졌지만 선택의 흔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의 병실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하얗게 빛났고 기계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숨 쉬듯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떴고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고 그제야 살아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밀려왔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훑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피부에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의자 위에 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실의 정갈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패딩이었습니다. 접힌 모양새는 누군가 급히 벗어놓았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었고 오래된 섬유는 이 공간에서 유독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감촉은 거칠었고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에는 단순한 옷감 이상의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패딩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안주머니 쪽에서 작은 종이 소리가 났고 곧 바닥으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기차표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으로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표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봉인해 두었던 기억 하나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 시절은 늘 바빴고 늘 다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분명하다고 믿었고 미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시간을 남겼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 이후에는 더더욱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책임을 마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차표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급하게 적은 듯한 글씨였고 정성보다는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는 이 표가 단순히 남겨진 것이 아니라 지켜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질 수도 있었고 잊힐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이 조각을 끝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패딩을 다시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옷이 왜 자신 위에 덮여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행동은 언제나 설명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큰 흔적을 남깁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의료진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일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왜 살아남았는지를 묻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이 패딩과 기차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외면해왔던 선택의 결과였고, 이제는 피할 수 없이 다시 마주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패딩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결은 서두르면 안 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드러내는 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병실의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선 그는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손에는 낡은 패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뒷좌석 문을 닫았고 차량은 도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나쳐왔던 거리였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패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옷이 왜 자신에게 남아 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옷이 단순한 구조의 흔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이 낡은 옷을 통해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성공 이후 늘 자신감으로 굳어있던 표정 대신 오래전 잊고 지냈던 망설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던 날 선택을 미루고 떠났던 순간, 그때도 그는 합리적이라고 믿었고 지금보다 훨씬 젊고 단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남긴 흔적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은 신호에 걸려 멈췄습니다. 그는 그 틈에 패딩 안주머니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기차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는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고 손에 쥐는 순간 과거의 온도가 함께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표가 왜 지금까지 버려지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작은 종이를 삶의 한 부분처럼 간직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며 살아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사람, 약속, 시간, 그리고 책임까지 버리는 것이 전진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에 쥔 것은 버리지 않았기에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그는 곧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전한 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패딩을 돌려주는 일은 단순한 반환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외면해왔던 선택과 마주하는 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성과가 아닌 흔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결과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들 중 일부는 아마도 자신을 기억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패딩을 품에 안은 채 그는 결심과 망설임 사이를 오갔습니다. 직접 나서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남는 것이 맞는지 판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밤을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량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패딩과 기차표는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이유였고
앞으로의 선택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될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바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되돌아온 겨울은 차가웠지만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소녀의 아침은 전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를 먼저 느꼈습니다. 밤새 추위에 노출되었던 몸은 무거웠고 손끝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소녀는 천천히 일상의 동작들을 이어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정리된 공간을 둘러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비어있는 자리였습니다. 늘 걸려있던 낡은 패딩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소녀는 그곳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다시 확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패딩이 없다는 사실보다 어젯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소녀는 얇은 옷을 겹쳐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바람은 얼굴을 스치며 날카롭게 지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대부분은 두툼한 외투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소녀는 유난히 가벼워 보였지만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날 밤에 공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그곳은 이미 일상의 풍경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고 도시는 늘 그렇듯 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마음 한편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패딩 안에 넣어두었던 것들, 그리고 그 옷과 함께 사라진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이어졌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처리했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필요한 만큼만 말을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어젯밤의 장면이 불쑥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벤치 위의 사람, 눈발, 그리고 손끝에 남아있던 차가움. 그러나 소녀는 그 기억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는 멈춰야 했으며 그 순간 자신이 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흘러가고 대부분의 선택은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진다는 사실을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소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날 밤과는 달리 눈은 내리지 않았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하루가 어젯밤의 무게를 덮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녀의 안에서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는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방향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살 수는 없겠다는 감각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녀는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패딩이 사라진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서서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그는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눈은 대부분 녹아 있었고 벤치 주변에는 겨울이 남긴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날 밤의 고요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벤치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누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벤치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특별한 표식도 사건을 기억하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평범함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중요한 순간들조차 쉽게 잊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패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탁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옷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패딩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동시에 쉽게 손에서 놓을 수 없다는 감정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생을 다시 이어준 연결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그날 밤 이 자리를 지나쳤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나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한 사람의 삶을 살리고 죽이는 경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인연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입이 누군가의 삶을 흔들어 놓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보이지 않는 선택들을 이어갔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손길이 닿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속죄라기보다는 이제야 시작된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미뤄두었던 질문들에 행동으로 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주 패딩을 떠올렸습니다. 그 옷을 벗던 순간의 추위, 그리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을 소녀의 선택을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은 계산되지 않았기에 더 강했고,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이 자신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성공은 계속되었겠지만 멈추어 돌아볼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를 잠시 멈추게 했고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닿아야 할 자리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는 도망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만 이어진 선을 놓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공원을 떠나기 전 그는 한 번 더 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과 달리 오늘의 공원은 평범했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소에서도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은 더 이상 고립된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음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이 신중함처럼 보일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회피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그는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차량은 조용한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눈에 띄는 간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목적지로 삼지 않았을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평범함이 오히려 숨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누군가의 일상이라는 사실이 머리보다 가슴에 먼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없었고 소음도 적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패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음에도 막상 이곳에 서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건네는 순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은 언제나 선의로 시작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고 그래서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기다렸습니다. 이 짧은 정적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던 밤, 벤치, 차가운 손, 그리고 자신을 붙잡아 두었던 온기. 그 모든 장면이 이 문 앞에 겹쳐졌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의 시간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감사나 보상의 장면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대신 그저 사실이 오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선택 덕분이라는 점, 그리고 그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는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막상 마주하니 준비해둔 생각들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는 패딩을 두 손으로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만남은 설명보다 태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 문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왔는지를 느꼈습니다. 이 선택은 단번에 내려진 것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소녀의 선택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 안에 놓이는 경계였습니다. 그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없었고 돌아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거절이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갑자기 들어오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숨을 고르았습니다. 패딩은 더 이상 그의 손에 없었지만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려주었다는 사실보다 돌려주는 과정이 남긴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도시의 소음이 다시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되짚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이유, 밝히지 않은 신분, 숨긴 이름. 그 모든 것은 계산이 아니라 배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배려가 또 다른 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조용한 변화를 이어갔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피했지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닿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운이 좋았던 하루처럼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도움은 받을수록 무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이르게 시작되었고 하루는 해야 할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대기 시간, 이동의 번거로움, 불안의 깊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삶이 이전보다 조금 덜 가파르게 느껴진다는 감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멀리서 확인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필요했지만 개입은 아니었습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개입하는 순간 관계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종종 문 앞에 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이 언젠가는 말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숨길수록 커지고 커질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아직 시간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소녀 역시 문득문득 떠올렸습니다. 낯선 방문자,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말없이 남겨진 물건. 그 사람의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분명히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움은 받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상태가 오히려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움과 경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아직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선 위를 다른 속도로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은 그 선의 중간 어딘가에 놓여 있었고 언제든 발에 걸릴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야기를 다음 단계로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책임은 익명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끝맺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요. 선택의 다음 단계는 다시 한번 용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서서히 옮겨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각자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자주 멈추어 섰고 소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변화 앞에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그렇듯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선택들이 책임을 피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라는 점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남겨둔 상태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로 이어지는 도움은 언젠가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그 무게를 숨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선택이 더 이상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존중이란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온전히 건네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절차가 이전보다 수월해졌고 기다림이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배려가 닿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 배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호함이 소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대개 이유 없는 친절보다 계산된 친절에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 배려의 출처를 알고 싶어졌고 알고 나서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결단의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방식이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준비했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직할 수는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과장도 연출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되 우위에 서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고마움을 요구하지 않고 용서를 먼저 구하지도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판단은 상대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소녀 역시 마음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변화가 무엇이든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선택이 그랬듯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용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아직 마주치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고 그 선의 끝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전환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진실이 상처가 아니라 이해로 닿기 위한 단 하나의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을 향해 두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유난히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흐르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맞는 순간인지 아니면 또 한 번 미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삶의 구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결정과 선택이 현재의 위치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은 늘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효율과 결과가 우선이었고 그로 인해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조차 오래도록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락된 부분들이 하나의 얼굴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같은 시각,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도움과 배려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소녀는 감사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그 도움의 성격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반드시 편안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모른 채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장소를 정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일상의 경계에 있는 장소를 택했습니다. 너무 특별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평범하면 진중함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선택에는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설득이나 해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되 판단은 온전히 상대에게 맡기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며 그 이후의 선택은 상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소녀 역시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상과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해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안은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계절의 끝자락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배경으로 물러났고 두 사람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같은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격정적인 폭로가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다가온 정직의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용기는 그 이유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지금의 선택이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두려움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는 점에서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챕터의 끝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숨김없이 다가가려는 마음과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같은 선상에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의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진실 앞에 서겠다는 의지는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을 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혀 다른 미래가 동시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소리 하나로 지난 시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멈춰있던 계절이 다시 흐르듯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설명도 과장된 자기 변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정리한 사실을 한 겹 한 겹 내려놓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을 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예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하나씩 메워나갔습니다. 놀라움은 있었으나 혼란만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준비해 두었고 그 준비가 지금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늘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충격이 반드시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누군가의 죄를 묻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유예되어 있던 책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도망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녀의 표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경계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였습니다. 시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필요도 즉각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의 진짜 의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후의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일상에는 분명한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 사이로 이전에는 없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익숙했던 불안이 줄어들고 대신 책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보호받는다는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수치로 증명되는 성과보다 눈앞의 사람을 지켜보는 시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태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계절은 결국 바뀌었습니다. 차갑던 풍경은 서서히 누그러졌고 거리의 색감도 달라졌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낡은 외투 하나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외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린 용기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추운 날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돌아와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은 끝났고 그 자리에 조용한 봄이 머물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